안녕하세요. 대전시민천문대 한성규입니다. 즐거운 주말인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 950명에 다다르고 전국을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잠시나마 팸프루트의 아름다운 목가적인 음색에 젖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전시민천문대 벼름마켓 1209회에서는 펜트라움의 팸프룻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펜트라움은 대전 원도심 활성화 공연 등 활발히 활동하는 팸프룻 연주 동호인의 모임입니다. 오늘 연주자는 신양수님과 최기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민천문대 별자리 설명은 신정민님이 해주시고 벼름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펜트라움의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2부 순서로요. 오늘 밤에 떠있는 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의 하늘이죠. 지금 서쪽 하늘에 보시면 노을이 지고 있어요. 요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요거를 그대로 보시면 앞으로 해가지고 별이 보이기 전까지 대략 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빨리 보내볼게요. 드디어 별이 보입니다. 이때가 오늘 저녁 6시경이 됩니다. 아직 서쪽 하늘에는 약간 태양빛이 대기를 물들이면서 진한 노을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별들이 많이 보이는데 유난히 큰 별들 2개가 보일 거예요. 이것은 앞서서도 음악회 때마다 많이 설명을 드렸죠. 바로 목성과 토성입니다. 이 목성하고 토성이 요즘에 거의 이제 끝 무렵이에요. 올해 이번 달이 지나면 이제 야간에 관측하기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내년에나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시간을 조금 더 보내봅니다.
서쪽에 거의 넘어가고 있는 목성과 토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머리 위쪽 부분에 굉장히 밝은 별 하나 보일 거예요. 상당히 높이 뜨고 그리고 붉은색 별입니다. 이 붉은색 별은 바로 화성이죠. 일단 이 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현재 떠 있는 별자리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화면에서 조랑말과 물병, 염소, 남쪽 물고기, 두루미, 조각가, 불사조, 현미경, 화로, 고래 이렇게 보이네요. 조금 더 넓게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넓게 봅니다. 이제 여러분 좀 더 잘 보이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굉장히 밝게 보이는 요 두 개가 목성과 토성이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 위쪽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물고기 자리에 있는 바로 요것입니다. 굉장히 붉고 밝은 바로 화성이죠. 이제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요 별들을 보고서 별자리 모양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별자리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그려집니다. 물고기는 물고기 그림은 그려놨지만 뭔가 리본이 펄럭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기 양쪽에 이렇게 커다란 물고기 두 마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굴비도 저렇게 안 엮는데 뭔가 꼬리만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아래쪽에는 고래 자리도 보이고요. 황소 자리도 보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별자리들을 찾을 때 여러분들 별자리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별들이 모여있는 모습과 비슷한 것에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별자리를 이렇게 그렸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상상한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떤 별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야기를 했는지 이렇게 별들만 한번 선을 그어봤습니다. 어떠세요? 화성에 있는 물고기 자리는 물고기 같은가요? 좀 모양이 독특하죠. 그리고요, 그 물고기 자리 옆에 양자리 있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양자리 있었죠. 잘 보세요. 그죠? 근데 양자리가 모여있는 별이 4개예요. 저거 가지고 양을 상상해야 되고, 아래쪽에 고래도 보시면은 옛날에 공룡 같기도 하고 기린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모양이 독특하죠. 자, 이런 별자리들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별자리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0개가 넘는 별들의 이름과 그리고 별자리 이름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별자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요 별자리들 이런 것들만 배우시는 이유가요. 1960년대 말에 국제 천문 연맹이 결성이 됐습니다. IAU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별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하려더니 물론 그 고유의 문화라든가 이런 건 인정을 하겠지만 뭔가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회원국들 마음대로 남반구 북반구에 보이는 모든 별들을 8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만든 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흔히 접하는 별자리들 즉 수입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별자리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책에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별자리로 설명하자면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 묘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천문대에서 천체투 형식을 운영할 때 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긴 했었어요. 요게 좀생이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 좀생이별은 마치 하늘에 좀 먹은 구멍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좀생이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고대 유럽에서는 7형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지구를 어깨에 메고 있는 신이 있죠. 그 신의 딸이 있습니다. 딸이 7명이 있는데 그 7자매의 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북유럽
쪽에서는 저게 황소 등에 앉은 파리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매해 2월 6일 날 요 좀생이 별 근처에 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풍년과 흉년을 겸치기도 했다는 그런 별입니다. 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저 묘성을 이해를 하려면 바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알아야겠죠. 그리고 아직 그 천문가들 사이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요것이 이제 삼태성이다. 오리온의 허리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AU에서 정리한 것이 요즘 보이는 별자리들입니다. 자, 원래 이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천체 투영실에서는 보통 저희가 설명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는 할 때는 중간에 한 7분에서 10분 이내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하면서 또 이게 길게 못하게 됐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별자리에 대한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또 현재 보이는, 요즘 보이는 별들의 다양한 이야기 또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 3부 순서 오늘 최기호님께서 또 이어서 멋진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참 많이 힘드셨던 한 해인데요. 많이 극복하시고 내년에는 더 아름답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